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 볼 건데요. 이렇게 두 가지 아이디어가 들어간 문장을, 두 가지 진술이 엮여 있는 그런 문장을 우리는 복문이라고 하죠. 이 복문이라는 건 사실 본인의 모국어로 치면 한 4살, 5살 정도,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한 4살, 5살 정도만 돼도 사실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엄마가 사준 장난감이잖아 라고 하는 문장을 영어로 옮기면 우리말이든 영어든 둘 다 복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장난감이다 라는 문장과 혹은 그러한 생각과 이 장난감을 엄마가 사줬다, 엄마가 이 장난감을 사줬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생각이 같이 엮여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복문이라는 건 사실은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복문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물론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만 복문인 건 아니지만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제목을 먼저 얘기하진 않을게요. 어쨌든 이 두 문장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오늘의 주제가 좀 굉장히 좁아요. 하지만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을 보면 I know the girl. 나는 그 소녀를 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요. 자, 그 문장의 그 소녀라는 명사를 두 번째 문장의 대명사 뭘로 받아준 거죠? 나는 그 소녀를 아는데 You met her. 너는 그녀를 만났다. 그 소녀를 만났다는 거겠죠? 그 소녀를 만났는데 자, 어디에서 만났어요? At the library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그 소녀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첫 번째 문장의 그 소녀가 두 번째 문장 안에 들어가 있나요, 여러분? 네, 들어가 있습니다. 모양이 her라는 대명사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소녀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두 번째 문장은 그 소녀에 대한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됐을까요? 다시 두 번째 문장을 아예 제가 지워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소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 안에서는 그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이 있으면 그제서야 너라는 사람이 도서관에서 만났던 소녀구나 라고 정보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이 그 소녀에 대한 정보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은요, 만약에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한다면 그 소녀라는 명사 뒤에 위치하게 된다는 거죠. 자, 명사에 대한 정보를 그 명사 앞에 쓰는 게 우리말 어순입니다. 자, 예를 들면 너가 도서관에서 만났던 소녀, 이게 이제 우리말 어순이거든요. 명사에 대한 정보를 그 명사 기준으로 그 명사 왼쪽에 쓰죠. 즉 앞에 나온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명사에 대한 정보가 명사 앞에 나오는 게 우리말 어순이에요. 근데 영어는요, 짧을 때는 물론 명사 앞에 정보가 나오기도 하지만 좀 길어졌다 싶으면, 즉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명사를 먼저 써요. 그리고 그 명사에 대한 정보를 그 명사 뒤에 덧붙이는 게 영어 어순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이해가 됐을까요? 명사에 대한 정보가 특히 두 단어일 때 명사에 대한 정보를 그 명사 뒤에 덧붙이는 게 영어 어순이다. 자, 두 번째 문장이 그 소녀에 대한 정보라고 했으니 그 소녀 뒤에다 덧붙일 겁니다. 자, 어떻게 덧붙이는지 한번 보세요. I know the girl. 그대로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그 소녀를 아는데, 자, 두 번째 문장의 평범한 대명사 her를 연결해주는 대명사로 바꿔줄게요. 연결해주는 대명사를 우리는 연결해준다라고 해서 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준비를 할게요. 마침표를 지우고, 자, her라는 대명사 대신에 관계대명사를 쓰겠습니다. 자, 앞서 나온 명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후 계열인데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whom을 쓰겠습니다. 자, whom을 썼고요. 자, 그러나 이 whom은 항상 who로 줄여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표시 잘못했어요. 자, 목적어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whom을 썼지만 항상 whom을 실제 대화에서는 후로
who로 줄였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을까요? 자, whom을 썼고요. 이 whom이 중간 자리로 와야 두 문장이 연결됩니다. 왜냐면 이 whom은 어쨌든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했죠. 관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간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whom이 중간에 오면서 그 다음 문장이 그대로 이제 이어지겠죠. 그래서 you met at the library라고 문장을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장이 연결된 거예요. 자, 이해가 됐을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문장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선생님이. 자,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문장이. 나는 그 소녀를 아는데, 자, 마침표가 있는데 지웠어요. 왜냐면 두 문장 어차피 연결할 거니까. 그 소녀를 대명사 her로 받았지만 두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평범한 대명사 말고 관계대명사를 쓸 건데 관계대명사 whom을 쓰겠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나오니까 whom을 썼는데요. 사실 이 whom은 who로 줄였을 때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who로 줄여 쓸게요. 그리고 이 who가 중간에 와서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문장의 나머지를 쓰면 you met 다음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겠죠. 당연히 목적어 자리에 있던 who를 중간 자리로 보내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비어 있을 겁니다. at the library라고 쓰고요. 이걸 순차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I know the girl. 나는 그 소녀를 알아. who, 그 소녀가일 수도 있고요. 그 소녀를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일까요? 그녀를일까요? 당연히 뒤에 있는 문장을 보니까 주어 자리가 있죠. 주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그녀를 이라고 바로 순차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소녀를 아는데 그녀를 너가 만났잖아 도서관에서. 이렇게 말을 덧붙인 거죠. 결국은 너가 도서관에서 만났던 소녀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을까요? 자, 드디어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이 who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목적어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자리 이동을 했을 뿐 여전히 역할은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이 나오는데 그 문장 안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다면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이 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주제로 정했습니다. 됐을까요? 자, 선생님이 앞서 얘기했던 이 두 문장 있죠? 이 두 가지 생각이 엮여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복문이라고 얘기하고 복문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관계대명사로 문장을 이어주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목적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멀쩡하게 문장을 연결을 잘 했지만 이 문장에서 who를 목적격이잖아요. 그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생략을 했더니 어떤 문장 구조가 나오죠? 자, I know the girl 해서 이 부분만 부분적으로 보면 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뒤따라 나오는데 마침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었죠? 이렇게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는 주어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내지는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명사 주어 동사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 그대로 그대로 지우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우지 않고 자, 내가 어떤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면 그냥 명사를 쓰세요. 주제를 툭 하고 던지듯이 그 소녀인데 어떤 소녀냐면 그 다음에 주어 동사만 연달아 쓰면 됩니다. 너가 만났잖아. The girl you met. 너가 만난 소녀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로도. 그죠? 소녀에 대한 이야기 할 거니까 the girl, 소녀인데 you met, 너가 만났다. at the library라고 하면 너가 도서관에서 만난 소녀가 되겠죠? 그 소녀가 is my sister. 내 여동생이야. is my younger sister.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 여동생이야.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the book, 책이야. 근데 내가 좋아하는 책이야.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I like 써주기만 하면 이게 내가 좋아하는 책이 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책은 is 그리고 책 제목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조금 말을 늘려볼까요? 나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명사를 툭 하고 던집니다. The book. 근데 어떤 책이냐면 I like to read. 내가 읽기를 좋아하는 책이야. Before I go to bed.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읽기를 좋아하는 책은 is. 여기도 마찬가지 책 제목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요거를 한 덩어리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명사, 주어, 동사 구조라고 해서 이게 꼭 주어 자리에만 나오라는 보장이 없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문장에서도 사실 이게 주어 자리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책을 가리키면서 자, 이 책은 This is the book. 이게 바로 그 책이야. 그리고 뒤에다가 주어 동사만 덧붙이면 되는 거죠. 이게 그 책인데 I like to read every morning 이라고 할까요, 이번에는? 자, 이것은 그 책이야. 근데 어떤 책이냐면 I like to read. 내가 읽기를 좋아하는 책인데 목적어 자리 비어있죠? 매일 아침. 내가 매일 아침 읽기를 좋아하는 혹은 뭐 그냥 like to read가 아니라 I read라고 해볼까요? 내가 매일 아침 읽는 그런 책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너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자, 여기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예,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ich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자, 자연스럽게 우리가 선행사, 먼저 나온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하죠. 그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which라는 관계대명사를 쓰게 된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네요. 아까는 whom이었죠? 아니면 who이거나 먼저 나온 명사가 사람이어서 그렇게 쓴 거고요. 지금은 먼저 나온 명사가 사물이니까 which를 이용해서 두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조금 정리가 됐을까요? 자, 다른 예문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아까 우리가 봤던 사실은 좀 비슷한 문장 가져온 건데 The boy is my brother. 그 소녀는 내 뭐 남동생이라고 할게요. 그냥 내 남동생이다. 이게 형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고 그죠? 하지만 여기서 그냥 남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소녀는 내 남동생이고 너가 그를 보았다. 자, 어떤 명사를 대명사 힘으로 받아준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명사를 대명사 힘으로 받아준 걸까? the boy를 힘으로 받은 걸까요? 아니면 my brother를 힘으로 받았을까요? 여기서 조금 고민이 되죠. 왜냐면 the boy나 my brother나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조금은 헷갈리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the boy를 힘으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my brother를 힘으로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고민이 되는 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결해 볼게요. 만약에 the boy를 힘으로 받았다면 두 번째 문장 안에는 다시요. 요거 검은색으로 좀 바꿔 놓을게요. the boy를 힘으로 받았다면 두 번째 문장 안에는 the boy가 들어간 거죠. 따라서 두 번째 문장은 the boy에 대한 정보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을 첫 번째 문장과 연결할 때는 이 두 번째 문장이 the boy에 대한 정보니까 the boy 뒤에 들어가야 돼요.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간에 쏙 하고 들어가는 거죠. 무조건 첫 번째 문장 맨 뒤에 두 번째 문장 연결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이 the boy 뒤에 즉 중간에 쏙 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간다면 의미상 묶이겠죠. 그냥 소년이 아니라 그 소년을 너가 봤다. 너가 봤던 그 소년은 내 남동생이야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올 겁니다. 일단 한번 써볼까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the boy가 있고 the boy 뒤에다 넣을 건데요. 바로 할게요. 아까 우리 했으니까 힘 대신에 whom을 써서 연결할게요. 그래서 whom을 쓰고 물론 who도 되죠. who 쓰고 you saw.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이 the boy 뒤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소년인데 그를 너가 봤다. 한마디로 너가 봤던 그 소년은 was my brother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게 되고요. 의미상 자연스럽죠. 너가 봤던 그 소년이 내 남동생이야 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문장 전체의 주어가 the boy라고 얘기를 하고요. 문장 전체의 동사는 was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어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소년인데 소년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준 겁니다. 관계대명사라는 걸 활용해서요. The boy, 소년인데 who, 그를 너가 봤다. 너가 봤던 그 소년이 was my brother 라고 하는 의미상으로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장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정답이고요. The boy를 힘으로 받은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경우 있었죠? 어떤 학생은 이걸 착각을 해서 더 보이를 힘으로 받아준 게 아니라 자, my brother를 힘으로 받았다라고 판단을 잘못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왜 답이 될 수 없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my brother를 힘으로 받았다면 두 번째 문장 안에는 my brother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은요, my brother에 대한 정보가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은 my brother 뒤에다가 연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상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실제로 문장을 써볼까요, 선생님이? The boy was my brother. 그 다음에 who로 연결할게요. 그죠? 물론 whom도 되고 who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죠? 선행사, 먼저 나온 명사가 사람일 때든 사물일 때든 다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that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that을 제일 많이 쓰죠. 그럼 that을 한번 써볼까요? 그냥 마음을 좀 바꿔서 힘 대신에 나는 자, 두 문장 연결할 거니까 관계대명사 that을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that을 중간에 써주고 연결을 할게요. You saw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연 맞을까? 자, 그 소녀는 내 남동생인데 그 남동생을 너가 봤다 해서요. 의미상 이렇게 묶여요. 그러면 결국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자, 저 소녀는 너가 봤던 내 남동생이야. 이 문장이 아예 나올 수 없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의미상 좀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저 소녀는 너가 봤던 내 남동생이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다른 소녀는 너가 못 봤던 내 남동생이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자, 문법적으로 아예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내용을 고려했을 때는 내용을 생각하면 좀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있죠. 이런 걸 어법상 어색한 문장, 어법상 틀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문법이라고 어법이 굉장히 비슷한 말이지만 문맥이나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는 어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법상 어색한 문장이다. 다시요. 그 소녀는 너가 봤던 내 남동생이야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있을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my brother를 힘으로 받아준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반복이 좀 많이 되고 있지만 예, 영어에서 반복은 나쁜 게 아닙니다. The boy라는 excuse me. The boy라는 명사를 대명사 힘으로 받아줬고요. 따라서 두 번째 문장은 the boy에 대한 정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뒤에 써줄 겁니다. The boy. 자, 우리 이번엔 that을 쓸게요. 가장 많이 쓰는 관계대명사는 that이니까요. 힘 대신에 that을 써서 두 번째 문장 연결했습니다. 왜냐면 소년에 대한 정보니까요. 그죠? The boy that you saw, 너가 봤던 그 소년은 was my brother 라고 쓰면 문장이 완성되고요. 자,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주어 역할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로서 심지어 뭐 할 수도 있죠? 예, 생략할 수 있죠. 생략하면 이게 바로 명사 주어 동사 구조 아니겠어요? The boy, 나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you saw, 너가 봤던 그 소년은 was my brother, 내 남동생이야 라고 하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는 참 기침 참는 게 힘드네. 자, the dress라는 명사를 대명사 이수로 받아줬습니다. 됐죠? 이거는 조금 전에 봤던 문장보다 더 쉽네요. 맞아요? 첫 번째 문장에 명사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the dress를 대명사 이수로 받았고 따라서 두 번째 문장 안에는 the dress가 들어가 있어요. the dress에 대한 정보죠. 두 번째 문장이 없으면 어떤 드레스인지 모르지만 두 번째 문장이 있으니까 그녀가 입고 있는 드레스구나 라고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정보를 the dress라는 명사 뒤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the dress에 대한 정보니까요. 자, 이때 두 문장 연결할 거기 때문에 평범한 대명사 it 말고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뭘 쓴다라고 했어요? which를 쓴다고 했죠. 그러나 가장 많이 쓰는 관계대명사는 that이고요. 왜 that을 제일 많이 쓰죠? 선행사가 사람일 때도 쓸 수 있고 사물일 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that을 제일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which 말고 that으로 또 연결해 볼까요? 자,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두 문장 연결할게요. The dress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that을 썼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연결되는 거죠? that을 써서 she is wearing 이라고 하면 드레스인데 그 드레스를 그녀가 입고 있다. 한마디로 그녀가 입고 있는 그 드레스는 is new. 새 드레스야. 새 거야. 라고 하는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the dress 다음에 that이 나왔지만 목적격이니까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죠? the dress를 아예 생략을 해볼까요? 그러면 명사 주어 동사 구조라고 하죠. the dress. 드레스인데 she's wearing. 그녀가 입고 있는 드레스는 is new. 새롭다. 뭐 이렇게 문장을 가볍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였어요? 다시 한번. 자, 바로 뒤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으니 물론 지금 생략을 했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 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고 생략을 하면 나오는 문장 구조가 뭡니까? 명사, 주어 동사 구조가 된다. 명사를 툭 하고 던지고 그냥 주어 동사 씁니다.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는 주어 동사를 바로 얘기하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내지는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명사 주어 동사 구조고요. 이 덩어리째 명사가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마음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 즉 명사가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자리에도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명사니까요. 자, 이해가 됐을까요? 자, 오늘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생략하면서 나오는 명사, 주어, 동사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